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 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첨약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첨약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의 첨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뇌추추감 판탈출 증인 디스크 등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1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처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첨약을 10일 기준으로 약 4에서 8만 원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을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 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규정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재보호 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 대학 재학 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교육, 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자체 장애, 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지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호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앱을 통해 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